안녕하세요. 채브로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봤나요? 하얀 돼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겠죠, 여러분?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 이야기 속의 하얀 돼지 엘버트는 아주 특별한 주인공인데요. 왜 그런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다 같이 동화 속으로 나갑시다. 하얀 돼지 엘버트, 늙은 암탉 라일리. 옛날 한 농부가 돼지와 닭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닭과 돼지들은 매우 행복했죠. 언제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했거든요. 게다가 수탉에겐 매일 아침 올라가 꼭기요 하고 외칠 수 있는 멋진 걸음더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돼지들에겐 저녁을 먹고 나서 마음껏 뒹굴 수 있는 큰 진흙탕이 있었답니다. 닭들과 돼지들은 날마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며 서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밤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로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하지만 닭들과 돼지들은 결코 함께 놀지 않았답니다. 돼지들은 울타리를 날아서 넘어가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왜 더럽게 진흙탕에서 마구 뒹구는 거야? 닭들은 돼지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닭들은 멍청해. 알 낳고 푸드덕대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돼지들 역시 닭들 향해 코를 벌름거리며 꿀꿀댔어요. 닭들은 그들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했어요. 가, 가끔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가 암탉을 물어가는 여우만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물론 돼지들도 여우를 무서워하지는 않았으니까 모두 다 행복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모두가 행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엘버트는 행복한 돼지가 아니었죠. 엘버트는 다른 돼지들처럼 분홍색이 아니라 하얀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돼지들은 늘 엘버트를 놀려댔답니다. 하하하하, 얘 꼴 좀 봐라. 엄청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웃긴 녀석은 생전 처음이다, 야! 숨바꼭질 할 때도 제일 먼저 발견된 돼지는 다름이 아니라 엘버트였습니다. 찾았다. 이런. 꼭꼭 숨어도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딱 한 번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그를 못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온 세상이 눈에 덮인 날이었는데요. 이때 엘버트는 씩 웃으며 혼자 눈이 쌓인 들판에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흰 눈밭에 흰 돼지가 서 있으니 쉽게 다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송이들은 엘버트의 코를 살살 간지렸답니다. 에쯔! 엘버트를 발견한 다른 돼지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저 미련한 엘버트가 재채기를 했어. 재채기를. 다른 돼지들은 모두 엘버트를 비웃어 왔어요. 그래서 엘버트는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엘버트는 이 세상의 돼지들이 모두 하얗게 된 꿈을 꾸곤 했답니다. 어느 날 엘버트는 늙은 암탉이 꼬꼬달거리며 닭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라! 수탉이 화를 내며 그 암탉을 몰아내었고 다른 암탉들은 그 암탉을 흘겨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못된 암탉 같은 암탉아! 네 알은 네가 알았든가! 다음에 또 우리 앞에 얼씬거렸다가 진짜 죽을 줄 알아! 쫓겨난 암탉은 엘버트가 앉아있는 마당 구석으로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엘버트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늙은 암탉은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보다시피 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한단다. 그런데 만약 농부가 일을 하면 분명 난 솥단지 속에 던져서 닭찜이 될 거야. 그래서 다른 암탉들에게 알을 하나씩만 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 농부가 눈치를 못 챌 테니까. 왜요? 농부는 술을 못 세나요? 아니, 농부는 알이 몇 개인지 세지 않거든. 하지만 내 둥지 애들 알이 없다는 것을 알채면 농부는 더 이상 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암탉은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맙소사. 엘버트는 끔찍해서 절로 한숨이 나왔죠. 난 다른 암탉들에게 알을 빌려주면 대신 병아리들을 돌봐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모두들 내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저 못된 수탉은 아예 날 내쫓아버렸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전 아주머니가 좋은데 이름 좀 가르쳐 주실래요? 엘버트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라일리란다. 그런데 넌 정말 내가 좋니? 라일리가 믿어지지 않다는 듯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아요. 엘버트가 말했습니다. 한편, 저것 좀 봐. 엘버트가 정신이 나갔나 봐. 닭이랑 놀고 있잖아. 돼지들이 웅성거렸어요. 내가 뭘 했어? 라일리가 이상해졌다니까. 라일리의 저 더러운 깃털 좀 봐. 돼지랑 노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저런 놓친 애가 다 있나. 스탁과 암탉들은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엘버트와 라일리는 신경 쓰지도 않고 신나게 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녁이 되었지만 둘은 계속 들판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돼지우리와 닭장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집더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엘버트와 라일리는 밤새 거름더미에 앉아 달, 별, 그리고 들판을 둘러보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들은 다시 집더미 속에 숨었습니다. 농부는 집에서 나와 돼지우리랑 닭장문을 열었고 수탉은 먹기요 하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엘버트와 라일리는 한낮이 될 때까지 코를 골며 잤습니다. 이렇게 늘 같이 지낸 그들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엘버트와 라일리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라일리가 소리 질렀어요. 저기 여우가! 깜짝 놀란 라일리가 더듬거렸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엘버트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다른 닭들은 어떻게 하지? 라일리는 모든 깃털이 쭉 뻗쳐는 느낌이었어요. 엘버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어요. 따라오세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라일리는 엘버트의 등을 밟고 올라가 닭장문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엘버트는 조심조심 닭장 안으로 들어갔고 라일리는 재빨리 돼지우리 쪽으로 달려가 창문 밑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돼지우리에선 아무도 깨지 않았지만 닭장에서는 엘버트가 닭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바람에 수탉이 깨어났답니다. 이젠 저 정신나간 놓친내 같은 암탉이 개돼지를 닭장 안까지 불러들이는군. 수탉이 화가 나서 말하자 암탉들도 투덜거렸습니다. 나도 칭찬해. 널보기 싫다. 쉿, 조용히 해. 밖에 여우가 있어. 어머, 여우래. 암탉들은 놀라서 난리를 쳤습니다. 드디어 여우가 닭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우는 전처럼 부서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창문 쪽에 앉아있던 엘버트가 여우 눈에 띄었습니다. 여우는 깜짝 놀랐죠. 안녕 여우야? 여기서 뭐하니? 엘버트가 여우에게 물었어요. 안녕. 그런데 넌 여기서 뭐하는 거야? 여기는 닭장이잖아. 아니야. 이젠 우리 돼지들이 여기를 쓰고 있어. 닭들은 전에 우리가 살던 곳으로 이사 갔단다. 엘버트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러자 돼지우리 속에서 라일리가 나지막히 꼬꼬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여우는 라일리의 이 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었는지 계속 말했어요. 돼지가 여우를 도와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내 친구들한테 짓거려줘도 아마 안 믿을 것 같다. 참 쑥스럽게. 하지만 조심해. 닭들이 요새 살이 좀 많이 쪘더라. 엘버트가 말했습니다. 잘 됐군. 난 지금 배가 무지무지 고프거든. 여우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답니다. 여우는 농장 마당을 있는 것 달려서 어두운 돼지우리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돼지들은 갑자기 나타난 여우를 보고 놀라 꽥꽥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여우는 돼지들의 발길에 차여 이리저리 자꾸 넘어졌답니다. 너무나 아픈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으악, 도와줘! 이 소리를 들은 닭들은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닭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우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농장은 마법에 걸렸나봐. 닭들이 돼지로 변해버렸잖아. 여우가 끙끙거리며 말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겨우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여우는 이 농장에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내가 닭들이 좀 살쪘다고 했잖아. 엘버트가 도망치는 여우를 향해 소리치며 웃었습니다. 수탉은 엘버트와 라일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또 라일리를 내쫓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한편 돼지들은 못된 여우를 혼내준 엘버트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돼지들은 이제 모두 엘버트랑 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엘버트는 변함없이 라일리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날 이후 닭들과 돼지들은 서로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작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라피크 샴이 1946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출판계 일을 하고 뉴스지 공동필자로도 일했습니다. 1971년 독일에서 화학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회사원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림 엘스 쿨스, 올리버 슈트라이히. 엘스 쿨스는 1966년 벨기에에서, 올리버 슈트라이히는 1968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일러스트와 그래픽을 전공하고 1990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체코슬로바키아 예술학교에서 북일러스트를 공부했는데 그때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지금은 함께 어린이 책의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거꾸로 서는 까마귀, 따로와 꿈도둑 등도 있습니다. 번역은 황주연,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동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린 시절 외국에서 보낸 경험과 딸 보미는 어린이 책을 번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번역한 책으로는 개구리의 아주 특별한 날, 여행을 떠난 개구리 등이 있습니다.